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닥터 알파입니다. 어제 트럼프가 또 협박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소송을 지면 한국 등과 무역 합의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그 전에 무관세로 돌아가느냐?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트럼프가 방위비를 올린다던가 아니면 또 뭐 제품 구매를 협박한다나 그런 식으로 다시 할 것 같아서 트럼프의 무역 합의 무효라는 이런 얘기들은 그냥 노이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이 날리면 아직 멀었으니까 이게 증시에 큰 영향을 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를 보면 다우존스 차트입니다. 전고점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다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다시 하락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떨어진 것도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락의 전조 신호다. 지금부터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이럴 때마다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닥터 돈 루비니 교수인데 이분은 수많은 경제 위기를 예측했다고 해서 유명해진 교수님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위기라고 할 때보다 샀으면 거의 다 수익이었다. 이분이 위기라고 한 다음에 보통 위기가 이렇게 급하게 왔다가 이렇게 가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뭐 정말로 위험한 경제 위기들 있잖아요. 예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라든지 이럴 때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지 대부분은 다 이 정도까지 되지 않았고 거의 다 보면은 금방 올라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워렌 버핏이 한 말처럼 모두가 다 두려움을 느낄 때 그때는 욕심이 부려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채널 이름을 닥터 알파라고 지은 이유가 이분의 별명이 닥터 둠입니다. 저는 조금 더 밝은 면에서 그러니까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같이 만들어 보자. 그런 의미에서 닥터 알파라고 좀 지었습니다. 이 알파 수익률이란 건 뭐냐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익률이나 아니면은 뭐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의 수익률이나 전체적인 계좌의 수익률이 시장의 벤치마크 그러니까 시장의 평균 수익률 다우존스나 뭐 나스닥이나 뭐 S&P 500이나 이런 벤치마크 평균 수익률을 초과해 가지고 더욱더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수보다 더 벌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수만큼 벌려면은 ETF나 이런 거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종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보다 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채널 이름도 닥터 알파라고 지었는데 요즘 루비니 교수가 너무 낙관적이 되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루비니 교수가 CEO가 된 것도 좀 있지만 경기 침체를 말하다가 한 그때 코로나 이후인가 그때부터 계속 몇 번을 말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많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사람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요즘 이제 루비니 교수가 조용하다 보니까 다른 닥터돔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가 이제 매수 기회니까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생겨나길 바라고요. 저도 언젠가는 이런 불황이나 뭐 이런 안 좋은 시절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뭐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 이렇게 올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른 분들도 보통 보면은 그렇게까지 워렌 버핏도 그랬고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요. 지금 같은 좋은 기회를 시장이 하락하거나 살 수 있을 때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성공은 하루에 하나씩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가끔 나타나는 특별한 기회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그렇게 말을 했었죠. 저는 닥터 둠이 그런 기회를 알려주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닥터 알파 저희 채널 구독해 놓고 그런 기회를 같이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라도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이 온다면은 지금이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되기 전에 마지막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매수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이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투자 생각이나 관점 같이 이야기 나누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도 공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앞으로 구독하신 모든 분들에게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좋은 투자 정보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거는 바로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전고점에서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조금씩 이제 다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유는 종목들이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몇 가지 팔란티라든지 있어서 그런 거지 사실 지수로 본다면은 지수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우존스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보시면은 그렇게 뭐 많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S&P 500도 보시면은 현재 뭐 상승하다가 잠깐 쉬어가는 그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악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 얘기가 바로 계절적으로 지금이 뭐 빠질 때가 돼서 한번 빠지는 거 아닌가. 9월달은 원래 항상 좀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에서 이유는요, 항상 보면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갑자기 이유가 이거였다고 했다가 또 어느 날 보면 이유가 저거라고 하고, 이렇게 이유가 계속 변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크게 믿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빠졌을 때 어떤 이유가 명확했을 때는 그 이유만 해소되면 다시 오르거든요. 보통 이유가 해소되면 다시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유를 보려고는 하지만 그 이유가 정말인가? 라고 한 번씩 저는 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들에 대해서 뉴스나 뭐 저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도 무조건 뭐 100% 믿기보다는 한번 여러분들도 그 말이 맞나? 한 번씩 고민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나오는 이유를 본다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트럼프의 관세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유가 관세였다면 지금 2심에서 졌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때문까지는 아닌 것 같다. 저는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또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인데,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는 뭐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거든요. 뭐 지금까지 매년 거의 그랬기 때문에 재정 적자 우려도 저는 사실 아닌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가기 전에 한번 쉬고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니라 더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뷰를 보고 계신다면은 그런 면에서 같이 한번 떨어질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모아 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매수 기회가 되니까 아직 못 산 분들이나 더 추가 매수해야 될 분들은 지금 기회를 노려봤으면 좋겠고요. 뭐 매수 가격대나 그 다음에 전체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종목들 하나씩 보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자, 어제자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로 구글이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9%나 올랐습니다. 엄청난 거죠. 주식을 하다 보면은 다른 것들도 되게 많이 눈에 띄고 그래서 해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반도체를 제가 직접 뭐 사용하거나 반도체 장비를 제가 사용한 일 없지 않겠습니까? 반도체를 해봐야 뭐 컴퓨터나 그 다음에 핸드폰 이 정도를 쓰지만, 저는 이 구글은 말이죠, 이 AI에서 제가 지금까지 AI들 이것저것 써봤을 때 그 전까지만 해도 GPT가 있었습니다. GPT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의 거의 시초급이고, 그 다음에 GPT는 굉장히 범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그림도 그릴 수 있고요. GPT로 뭐 당연히 글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라 AI로 영상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코딩도 할 수 있고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GPT가 지금까지는 뭐 누가 뭐 말해도 AI로 한다면 GPT를 가장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현재 누구냐 바로 구글이 다 따라잡고 있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미나이가 생성형에서 이제 글로써 하는 것들을 제미나이가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고요. 웹 검색도 크롬이 있고 구글은 또 자기들 검색 그게 있으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이 GPT는 못하는 검색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미나이가 해준 것들이 있어요. 물론 글 내용은 약간 좀 부족하긴 한데 제미나이가 많이 따라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구글에서 만든 게 바로 나노 바나나인데, 지금까지 많은 AI들이 있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안 됐습니다. AI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예시인데 저도 몇 개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 이게 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일관성이 없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AI를 가지고 뭔가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려고 하면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첫 번째 나온 주인공을 하나하나 사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왔을 때 이 주인공과 똑같이 생긴 주인공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관성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장면마다 다른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AI 영상들을 보더라도 되게 짧잖아요. 물론 그게 비용 문제도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관성이 없어서 주인공이 계속 바뀌어버리면 그 내용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였는데 이 나노바나나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거의 다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데서는 해결을 할 수 없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베오3라고 있죠. 여러분들 베오3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생각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실 때 쇼츠로 나오는 뭐 야 나도 해가지고 흑인이나 뭐 할머니가 하는 개그라든지 뭐 시골에 계신 할머니나 뭐 경찰의 이런 상황극이라든지 이런 거 거의 다 베오3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보다 구글에서 만든 이런
AI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AI 시장이 있어서만큼은 지금까지는 거의 다 GPT가 뭐 독점 아닌 독점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저는 구글이 훨씬 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서 AI 대장주는 저는 결국에는 현재까지 이 장비나 이런 무슨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소프트웨어로 직접 우리 실생활에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 구글이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구글이 오늘 좀 급등을 좀 했습니다. 이제 구글이 급등을 했는데 이거 보시면은 구글도 그 전에 지금 부분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없었다는 거죠. 올라가고는 싶었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 고점들을 계속 뚫었다가 여기 고점 한번 뚫었다가 쭉 빠졌죠. 물론 시장이 하락한 것도 있었지만 이번에 다시 올라오다가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완벽하게 애플의 그런 이슈를 가지고 뚫었습니다. 이제 뭐 했냐면 여러분 뉴스를 많이 보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제 구글이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크롬부터 시작해서 유튜브랑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매각을 해라. 크롬 너네들 독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법원에서 이번에 사람들이 거의 다 크롬이 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롬이 매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연방법원에서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 독점 지위를 가졌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 독점 지위는 인정했지만 처벌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강력한 조치 예를 들어서 크롬 브라우저 매각, 안드로이드 조건부 매각을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구글은 크롬을 매각할 필요가 없으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조건부로 매각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구글에서 크롬을 빼버리면 사실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뻔했죠. 그 말이 결국 뭐죠? 애플에 크롬을 탑재하면서 너네들 그 기본 검색으로 크롬을 쓰게 하면서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에도 줄 텐데 그런 것들이 금지되지 않는다. 금지시키지 않는다. 그 말이죠. 돈을 줘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AI 때문에 구글이 훨씬 더 저는 사실 더 독점을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우려는 되지만 그 주주를 부신들이나 그 다음에 이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무 좋은 호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이 정도의 급등을 하고 나면은 여기서부터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가 저점인데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락하지 않고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팔 거 아닙니까? 팔거나 이런 분들이 물량을 다 받아가지고 만약에도 여기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계속 받쳐준다면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확률이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제 오늘 이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만약이라도 급락세 또는 뭐 사람들이 매물이 많이 나와버렸다. 그래버리면 다시 여기 깨버리고 떨어졌을 때는 한 번 더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밑에서 시작하든 아니면 오늘 매물을 소화를 다 하든 구글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직 나노 바나나가 나왔거든요. 나노 바나나라고 지금 나왔는데 원래는 뭐 AI를 말하면 이제 긴데 기본적으로 나노 바나나 전에 이미지 FX라는 게 있었습니다. 무료라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였죠. 나노 바나나가 일관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베오 3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생성형 만들고 있는 영상 AI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비싸요. 베오 3가 30만 원인가? 비싼데 그리고 나노 바나나와 베오 3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는 이제 이 베오 3의 가격이 다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오 3가 아니라 좀 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대중화된 게 나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은 AI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다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적으로 구글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모멘텀이 조금 더 남아있다.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서 바로 들어가기에는 좀 위험하고요. 여기서 받쳐주면서 물량 소화를 하는지 아니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지 이 구간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본 다음에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잠깐 보면은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 갭으로 여기 올렸죠. 여기 나오네요. 여기가 갭으로 올렸어요. 갭으로 올렸죠. 여기서도 갭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갭으로 올렸는데 여기를 지금 돌파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올렸죠. 올렸는데 여기서는 빠져버렸습니다. 보이시죠? 여기까지 올렸는데 여기서는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렸다가 지금 이 구간에서 물량 소화를 쭉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리죠.
이 구간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물량 소화할 것이냐, 아니면 밑으로 아예 내려올 것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여기서 보시면 하루, 이틀, 3일, 4일, 한 10일 정도 걸리거든요. 한 5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한 10거래일 정도 걸렸으니까 앞으로 10일 정도 구글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10일 정도면은 이제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 정도의 사이에서 아마도 움직임이 좀 일어나겠죠. 이 정도의 사이에서 그걸 보시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애플입니다. 애플이 이제 반독점에서 같이 벗어났기 때문에 애플에게도 호재가 됐지만, 그렇다고 애플이 이제 그 돈, 그러니까 구글로부터 받는 돈이 없어지지 않고 더 받을 수 있다 이거지, 막 애플이 앞으로 엄청나게 이게 더 좋을 거다 여기까지인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애플은 3% 정도밖에 상승하지 못했고요. 구글은 한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애플도 많은 분들이 좀 갖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제 애플이 여기까지 하락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다시 완전히 지금 추세를 좀 돌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돌렸기 때문에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가긴 하겠지만, 여기서도 이제 또다시 뭐 모멘텀이 좀 나오거나 아니면 지수가 좋거나 뭐 다우존스나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간다면 같이 따라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횡보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더 딛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팔란티어가 좀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다른 종목들은 크게 뭐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을 좀 많이 있었죠. 이제 팔란티어는 사실 사업 영역이 모호합니다. 뭐 구글처럼 이렇게 모든 걸 다 한다, 애플처럼 핸드폰을 판다 이런 게 아니고, 뭐 방산업체일 수도 있고요, 또 뭐 데이터 컨설팅 회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소프트웨어 회사일 수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모호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매력적인 회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펄을 붙여도 그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고요, 어떤 숫자도 다 어울릴 수가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굉장히 괴짜 같은 회사죠. 그래서 이거는 구할 수가 없어서 상승이 어디까지 가더라도 다 이해가 된다,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디까지 하락을 해도 문제가 또 이해가 된다,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죠. 반대적으로 말했을 때 지금 굉장히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여기서 보시면은 아예 여기 지금 아까랑 비슷하죠. 지금 여기서는 여기 이 라인이 50일선이거든요. 저는 이 50일선을 계속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가다가 뭐 한두 번 정도는 뭐 떨어졌다가 가겠지만, 물량선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앞으로도 좋을 수 있는 종목이라서, 팔란티어를 못 사셨던 분들이 계신다면은 여기에서 조금 더 하락을 하거나 그랬을 때 그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은 좀 더 맞춰 나가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종목 하나만 더 보려면 뭐 테슬라 정도가 있겠네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테슬라는 지금 현재 쭉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로 조금씩 돌려주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아직 좀 덜 만들어졌네요. 차트가 좀 덜 만들어져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고 한 며칠, 한 일주일, 2주 정도 좀 기다렸다 보면은 이게 수렴하다 보면은 방향이 어디로 갈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다려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뭐 특별한 이슈나 이런 것들은 좀 없어서 조금 더 기다려 보아야 될 것 같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좀 보시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상승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ETF 자금도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지금 종목들 보시면은 지금 다 50일선에 걸려 있습니다. 50일선에서 여기서 한번 쉬어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 51선 밑으로 한 번씩 빠지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모멘텀이 안 좋았을 때. 이제 9월 달에 보면 이제 금리 인하가 거의 뭐 9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금리 인하가 되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한번 뺐다가 올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겠다, 매수를 하려고 생각했던 분들이 계신다면 곧 좀 기회가 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있죠? 제가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좋을지 조금 더 한번 댓글이나 이런 걸 좀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이라든지 앞으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그 종목 다음 영상부터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은 영상 첫 번째 영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댓글로 써주신다면
사람들이 없는 동안, 그 다음에 누가 많이 안 써주면 그 댓글로 써준 종목들은 제가 매일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이 자고 있을 때도 제가 한 번씩 꼭 여러분들 적어준 종목들 보면서 제가 한번 지켜볼 테니까, 궁금한 종목이나 뭐 내용들 있으면 꼭 댓글 알려주시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 첫 번째 영상 사람들이 봤는데 구독 아무도 안 해버리면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저 진짜 오늘 첫 영상이라서 많은 내용들 더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당황도 하고 제가 지금 말도 좀 꼬인 것 같고, 그래서 말씀 못 들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구독해 주신 분들한테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좋은 내용들, 좋은 종목들 달려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서 여러분들의 성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